김수현이 우려스러운 이유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그의 과거가 다시 검토되고 있으며 설리와 함께한 혼란스러운 영화가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불필요한 노출 장면에서부터 그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그녀가 비난을 받도록 내버려둔 것까지 설리를 향한 증오의 열차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진실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다. 김수현과 고인이 된 배우 설리에 대한 폭로에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만 다른 일부에게는 이것이 수년간 품어왔던 의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과거는 걱정스러운 게시물부터 어린 여배우들에 대한 부적절한 댓글까지 경고의 신호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의 팀은 그의 명성을 흠잡을 데 없도록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김수현은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배우로 올라섰고 그의 과거 대부분은 의심받지 않았다. 하지만 K-팝 팬들은 2017년 설리와 함께한 그의 영화, 즉 그녀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을 부추긴 작품을 결코 잊지 못한다. 반면 그는 단 한 번의 상처도 입지 않고 그 상황을 빠져나갔다. 별표 리얼. 별표에 대한 첫 공식 발표는 2015년 4월 키스트 엔터테인먼트가 김수현이 스크린에 복구한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리얼은 느와르 요소가 가미된 스릴 넘치는 액션 영화로 묘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영화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서 의뢰를 처리하는 능숙한 문제 해결사를 찾는 기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수현은 냉혹하고 야심찬 남자 장태영 역을 맡아 카지노, 호텔을 짓고자 하는 인물로 그의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확인되었다. 게다가 그는 이 영화에 $700만 직접 투자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줄거리와 김수현의 캐릭터 외에 배우진이나 개봉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2015년 12월, 내부 소식통은 설리가 김수현과 함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네티즌들은 즉시 반대하며 감독에게 그녀를 캐스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온라인 포럼의 댓글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망하길 바라는 건가요? 라거나 투자자들이 우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같은 반응이었다. 배우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네티즌들은 이미 영화가 실패할 거라 단정하고 설리를 비난했다. 불과 2주 후 설리가 실제로 이성민, 성동일 등과 함께 영화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체 사진에서 설리는 김수현이 연기하는 장태영을 치료하는 V바이 재활 전문가 송유화 역을 맡는다고 공개되었다. 이 소식 후 그녀를 향한 증오의 물결이 다시 거세졌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성동일, 이성민, 김수현 같은 배우들과 스크린을 공유할 자격이 없다고 했고 그녀에게 그런 역할에 맞는 재능이 부족하다며 화면에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댓글은 잠잠해졌다. 다음 큰 소식은 2016년 3월에 전해졌다. 설리가 영화에서 민감한 장면, 즉 그녀의 배우 경력 첫 배드신을 촬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녀가 영화에 출연한다는 사실에 이미 불편해하던 대중은 이 소식에 훨씬 더 격렬히 비난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선택을 비판하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최자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남자친구에게 배운 걸 쓰려는 거냐는 식으로 말했다. 심지어 일부는 김수현을 피해자로 여기며 설리가 그에게 그 장면을 강요했다고 간주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프로젝트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김수현은 영화의 투자자였고 그의 사촌이 처음에는 제작 책임자였다가 나중에 감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설리가 그를 캐스팅하거나 민감한 장면을 강요했다는 생각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웃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배드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케팅팀은 이를 주요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듯했고 네티즌들은 이 장면이 얼마나 민감한지 궁금해했다. 그 답은 2016년 11월 내부 소식통을 통해 나왔다. 설리가 첫 배드신을 촬영하며 실수로 가슴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보통 이런 장면에서 여배우들은 매우 신중하고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설리는 많은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신 노출이나 일부 도발적인 순간에는 대역을 썼지만 그녀는 상당 부분을 직접 연기했다. 소식통은 그녀의 가슴 노출 결정이 도전적이었다고 전하며 그녀가 연기로 제작자를 감동시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예상대로 끔찍했다. 이런 기사에 놀랍지도 않다거나 다 본 느낌이다.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는 설리가 노출 장면으로 주목받기 위해 캐스팅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수현이 투자하고 그의 사촌이 감독을 맡은 점을 고려하면 그녀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다. 배우로서 설리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녀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야 했는지, 왜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7년 5월, 영화 개봉 한 달 전 예고편이 공개되며 설리의 참여가 영화를 망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온라인 포럼에 설리의 논란 이미지, 다가오는 영화에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예고편 속 설리의 스크린샷이 첨부되었다. 네티즌들은 곧장 그녀가 김수현의 성공 기회를 망칠 거라며 비난했다. 그를 사랑하지만 그녀 때문에 안 볼 거다거나 그녀를 상대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불쌍하다는 댓글이 많았다. 영화 개봉 전 몇 주가 설리에게 쉽지 않으리란 건 분명했다. 대중은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듯했다. 동시에 영화 속 한 장면의 스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설리가 빨간 셔츠를 입고 김수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놀랍지 않게도 대중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그녀의 연기를 비판하며 그녀가 역할에 어울리지 않고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이미지를 망쳤다고 했다. 다음 날 설리와 배우들이 영화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네티즌들이 가장 먼저 공격한 건 그녀가 늦게 도착한 점이었다. 행사에서 배우 성동일이 설리의 드레스를 칭찬하며 꽃밭 같다고 했고 그녀가 드레스를 고르는데 시간이 걸려 늦었다고 밝혔다. 설리는 오랜만에 대중 앞에 나오는 자리라 고르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인정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녀의 촬영장 분위기 발언을 공격했다. 설리는 성동일이 자신에게 잘해줬고 김수현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 대본을 읽을 때 너무 어려워서 첫 번째 읽기 후 내려놓았다고도 했다. 약 3번 시도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6번째 읽기에서야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처음부터 영화에 참여할 결심을 했다. 송유아 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 매일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사들의 작업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그녀는 늦은 것, 대본 이해의 어려움, 병원 방문, 심지어 등장 자체로 비난받았다. 증오의 시간 동안 김수현을 포함한 영화 제작진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한 기자가 설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가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김수현이 끼어들어 그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분명히 말하자면 설리는 주인공도 아니었기에 이런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녀가 영화의 주목을 끌었다는 건 모두가 알았다. 2017년 6월 리얼이 개봉했을 때 평가는 매우 혹독했다. 설리를 영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들은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영화는 스스로 망했다. 그녀의 노출 장면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게 망한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엉망인 대본, 혼란스러운 줄거리, 그리고 일부 장면이 의도치 않은 코미디처럼 보일 정도로 형편없는 연출이었다. 한 사용자는 그들은 느와르 스타일과 깊은 의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몇몇 장면은 터무니없었다고 썼다. 영화의 실패와 한국 영화사 최악 중 하나라는 오명은 설리에 대한 과도한 반응의 부당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가 대본을 이해하려 여러 번 읽었다고 인정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멍청하다, 연기할 자격 없다고 조롱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하자 평론가들도 줄거리가 혼란스럽고 대본이 엉망이며 감독조차 자신이 전하려는 이야기를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고 동의했다. 영화의 참담한 결말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결국 김수현에게 시선이 쏠렸다. 많은 이들이 그의 사촌에게 감독 자리를 맡긴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일부는 그들이 처음부터 영화가 실패할 걸 알았고 설리의 배드신을 홍보로 활용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추측했다. 심지어 그녀의 민감한 장면이 의도적으로 유출되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대본, 연출, 제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설리는 여전히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영화가 실패하는 동안 셀카를 올렸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마치 그녀가 실패의 유일한 책임자인 것처럼. 이제 김수현과 서혜지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혐의와 과거 소유와의 스캔들에서 그가 그녀를 외면했다는 소문이 나오며 일부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 언론이 김수현을 부정적인 뉴스와 연관짓지 않으려는 경향을 알아챘다. 눈물의 여왕 논란에서 김정현의 이미지가 비판받는 동안 그가 아닌 점이나 서예지와의 의혹 관계를 둘러싼 이상한 침묵이 그 이해다. 이런 패턴은 많은 이로 하여금 당시 언론이 그를 보호했다고 가정하게 했다. 리얼이 대본과 연출 때문에 실제로 실패한 이유를 다루는 대신 설리를 비난하고 그녀의 노출 장면에 대한 분노를 부추겼다. 추측일 뿐이지만 비판의 방향이 바뀐 방식은 배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증오는 김수현이 영화 바이비 상영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정에 달했다. 처음엔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의 감정이 설리의 촬영장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의 매니지먼트사는 그가 단지 영화팀의 참석에 압도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언론은 설리를 비난하며 그녀의 SNS 논란이 개봉 전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했다. 마치 그가 다시 어린 배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인 것처럼. 또다시 김수현은 침묵했고 설리가 반발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게 했다. 혼란이 가라앉은 후에도 설리는 온라인 증오의 표적이었고 김수현은 그가 일조한 혼란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가 설리의 비극적 결말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은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영화를 투자하고 그녀의 논란 장면을 홍보에 이용하며 분명히 무능한 사촌에게 연출을 맡기고 영화가 망했을 때 설리가 증오에 직면하도록 침묵했다. 그는 설리가 책임을 지게 내버려뒀다. 대중은 어쨌든 설리를 공격했겠지만 김수현은 그녀의 부담을 덜어줄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그녀를 홀로 내버려뒀다. 열심히 일하고 역할의 위험을 감수한 설리가 경력을 넓히려다 끝없는 잔혹함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건 가슴 아프다. 반면 그녀와 함께 연기한 남자 배우는 그녀와 연기해야 했던 피해자로 여겨졌다. 이는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비난받고 처벌받는다는 슬픈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